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변기 안에 거품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혹시 심장이 안 좋은 건 아닐까? 단백뇨라고 하던데 나 그거 아닐까? 병원을 가봐야 하나? 걱정이 되셔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셨더니 신장병이니 단백뇨니 하는 무거운 단어들만 잔뜩 나오고 더 불안해지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불안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 다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거품 소변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건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이런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다만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정상적인 거품 소변의 원리. 거품 소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아셔야 해요. 거품은 원래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생각해 보세요. 물도 흔들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콜라를 따를 때 거품이 생기고 비누물을 저으면 거품이 올라오죠.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게 반드시 이상 신호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거품이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물살이 강할 때입니다. 소변이 변기물에 세게 떨어지면 공기가 섞이면서 거품이 생겨요. 이건 완전히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화장실에 오랫동안 못 가서 소변을 많이 참으셨다가 볼 때, 또는 소변 줄기가 강하게 나올 때 특히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품은 변기 안에서 빠르게 사라져요.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소변이 농축됐을 때입니다. 물을 적게 드셨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날씨가 더워서 수분이 많이 빠졌을 때 소변이 진해져요. 소변색도 진한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거품이 더 잘 생겨요. 이 경우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입니다. 50대 이상 분들이 특히 해당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시면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쉽고, 그럼 소변이 늘 농축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하게 물만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드세요. 네 번째, 변기 세정제 때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변기 안에 파란 세정제나 거품형 세정제가 있는 경우 소변이 거기 닿으면서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변기를 바꾸거나 세정제를 제거했을 때 거품이 사라진다면 그냥 세정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거품 소변의 가장 흔한, 그리고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원인들입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소변 거품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라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을 적게 마셨거나 소변을 오래 참았거나 변기에 세정제가 있거나 거품이 1, 2분 안에 금방 사라지는 경우, 이런 거품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2부. 이런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품이 1, 2분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변기 안에 거품이 한참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비누 거품처럼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품이라면 단순히 물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점점 심해질 때입니다. 한두 번 보고 사라졌다면 그냥 컨디션이나 수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거품이 더 많아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면 이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몸이 붓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밑이 부어 있다든가 발이나 발목이 평소보다 붓는다든가 손가락 마디가 뻑뻑하고 부은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붓기 증상이 거품 소변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종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신장은 몸 안에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몸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서 붓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피로감이 계속될 때입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증상이에요. 나이 드니까 피곤하지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거품 소변과 함께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피를 맑게 하는 기능도 떨어져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면 이유 없는 피로감, 기운 없음,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품 소변 자체만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점점 심해지고 붓기나 피로감이 같이 온다면 그때는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단백뇨다, 신장병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한 번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3부 단백뇨란 무엇인가? 그럼 단백뇨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 용어 최대한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육을 만들고 면역 기능을 하고 세포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 단백질은 혈액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신장은 쉽게 말하면 혈액의 필터예요. 피를 걸러서 필요한 건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이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단백질 같은 큰 분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필터가 정상이면 단백질을 걸러서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필터가 손상되면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버려요. 이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소변의 표면 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품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비누가 물에 섞이면 거품이 잘 생기는 것처럼요. 그럼 신장 필터가 왜 손상되냐고요? 여기서 50대 이상 분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이 신장의 작은 혈관들에 계속 가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필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돼요. 당뇨 합병증 중에 신장 합병증, 즉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당뇨로 인해 신장 필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대 이상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연령대에서 단백뇨,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단백뇨는 한 번의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소변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뇨가 있다고 당장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나 약물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모르고 방치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4부. 집에서 점검하는 방법. 그럼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보세요. 거품 소변을 보셨다면 그날 하루 물을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더 드셔보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기준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셨더니 다음 날부터 거품이 줄거나 사라졌다면 수분 부족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아침 첫 소변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소변을 관찰하세요. 밤새 농축된 소변이라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관찰 포인트는 이거예요. 거품이 몇 분이 지나도 남아있나요? 색이 너무 진하거나 뿌옇지는 않나요? 냄새가 이상하진 않나요? 이 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 소변을 봤을 때 물을 잘 마신 날과 적게 마신 날을 비교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신 다음 날 아침 소변에서는 거품이 줄어드는 게 보이면 수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째, 최소 3일에서 5일을 관찰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 하루 거품 봤다고 바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 몸이 매일 똑같지 않거든요. 음식, 수분, 활동량, 날씨. 이런 것들이 다 소변에 영향을 줍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거품이 계속 나타나는지, 물을 마셔도 나타나는지,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5일을 관찰했더니 거품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계속 비슷하거나 심해진다면 그때 병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5부.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품과 함께 몸이 붓는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아침에 눈밑이 붓거나 얼굴이 전반적으로 부어 있고 발이나 발목이 저녁에 유독 많이 붓고 반지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이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부종과 거품 소변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고혈압이 있으면서 거품 소변이 생겼다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면 그리고 거품 소변이 반복된다면 내과 선생님께 소변 검사를 한번 부탁드려 보세요. 혹시 단백뇨 검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혈압 진료를 받으러 가셨다가 단백뇨를 발견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3번째, 당뇨가 있으면서 거품 소변이 생겼다면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당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당뇨가 있으신데 거품 소변이 새로 생겼거나 심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당뇨 진료 때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3 경우 모두 검사 자체는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 한 번, 필요하면 혈액 검사 한 번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는 게 불안을 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6부. 신장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병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신장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챙기실 수 있는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거품 소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물을 꾸준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건 신장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물이 충분해야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 보충에 완전히 대체가 안 돼요. 커피를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추가로 더 드세요. 두 번째, 짜게 드시지 마세요. 소금, 즉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가공식품이나 라면 같은 나트륨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지 않는 것, 이게 신장 건강을 위해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이건 신장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특히 신장을 지키기 위해 빠질 수 없어요. 혈압이나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 자체가 신장에 손상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세요. 네 번째,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자주 복용하면 신장에 좋지 않아요. 두통,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통증이 만성적이라면 진통제로 버티기보다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7부. 마무리 정리.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변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물살이 강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소변이 농축된 경우에도 거품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거품이 금방 사라진다면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점점 심해지고 부종이나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건 소변 검사 한 번으로 간단히 확인됩니다. 셋째, 집에서 먼저 관찰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보고 아침 첫 소변을 살펴보고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최소 35일을 관찰하세요. 넷째, 거품 부종, 거품 고혈압, 거품 당뇨라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검사 자체는 간단합니다. 불안하게 안고 있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알고 기준을 알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변 거품, 이제 조금 덜 무서우신가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소변 거품이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물 드시고 나서 좋아지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